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송호입니다. 오늘은 코 세척을 하시는 분들한테 코 세척 잘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설명드리는데, 코 세척이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의사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척은 필요한 시점에서만 하고 그렇지 않은 시점에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가 생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는요, 정말로 귀지가 많을 때 말고는 안 건드리는 걸 권하거든요. 왜냐면 파버리면 피부가 계속 상해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안 좋아, 그럼 눈에다가 계속 안약 넣는 게 좋은 거냐?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에다가 자꾸 뭔가 생리식염수나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뭔고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정도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잠깐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세척은 뭘 하는 거냐면요, 코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죠. 물을 넣어서 코 안을 갖다가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냥 수돗물로 하시면 솔직히 안 돼요. 수돗물은 장점이 뭐냐면 불순물이 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이 먹을 때는 괜찮은데 코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생리식염수를 쓰시거나 아니면 정수기물에다가 약품을 타거나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돗물 막 써다가 거의 소금물 타서 하시는 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농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일정량의 소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가 상해요. 코라는 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속살이거든요, 여러분. 속살은 너무 진해도 안 되고 연해도 안 돼서 생리식염수를 쓰는 걸 제일 권유하고, 병원에 가면은 타는 약 같은 게 있어요. 정수기 물에다가 약을 어느 정도 포를 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수술한 분들한테는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권하고,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하신 분들은 뭐 2번, 3번 하는 것도 좋고, 더 자주 하는 게 나쁘냐 좋으냐에 대해서는 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몸이 땀이 많이 나, 그럼 샤워를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으냐? 실은 땀 날 때마다 닦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닦으면 피부가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할 필요 있느냐? 절대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저는 세척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앞으로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문제 없는 분들은 코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세척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수술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술 안 했는데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이 두 파트는 달리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다른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저도 레지던트 때 그걸 배웠는데요. 이 세척을 갖다가 쏘면서 각도가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를 들어가서 이 전체를 다 닦겠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코가 되게 넓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말 다 닦으려면요, 이 정도 시린지 해가지고 주사기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냥 아예다가 모터 펌프 달아가지고 펌프를 여기다 계속 대야 돼요. 계속 펌프를 물 청소 하지 않으면요, 이거 싸가지고 몇 번 싸가지고 닦인다?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뭐 이렇게 써야 충농증이고 이렇게 써야 비염이고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의미 없고요. 포인트는 그냥 코 안에다 저희가 감기나 충농증 비염일 때 쓰는 거의 의미는 그냥 코 안에다가 물로 닦아준다 정도. 내가 한번 물 청소 한번 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차가 더러워요. 더러우면 물 청소 하잖아요. 조금 닦여요. 근데 때가 묻었다. 그거 절대로 안 없어져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저기 거품 내가지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어쩌면 큰 먼지 좀 닦아낸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 막 방향이 이거니 이런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냥 봐서 코가 각도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코 각도는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에 수평 맞춰서 쏜다. 쐈더니 좀 잘 들어가더라, 그 정도로 맞춰서 쓰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가지고 병을 낫겠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유튜브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세척 잘하면 병이 낫을 것처럼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낫을 거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낫을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농증을 이걸로 나수겠다. 솔직히 그거는 그냥 축농증 좀 도와주겠다. 내 피부가 피부염이 심한데 닦아서 자주 닦아주고 해서 보습질 발라 좀 도와주겠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야지 이걸로 병을 나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축농증 있는 분들을 이걸 해가지고 축농증을 낫겠다는 아니고, 축농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약 드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보조요법으로 그냥 이 정도 하겠다, 지저분한 거 닦아주겠다, 이 정도 용도로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축농증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 주변에 빈 방이에요. 이 빈 방이 코랑 통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할 게 뭐냐면 축농증을 세척으로 나수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사진사를 보시니 모르겠지만 이 빈 공간을 가는 길이요 다 2중 3중으로 막혀 있어요. 이걸요, 이게 내가 물 쐈는데 물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다, 저 조물주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지붕에다 물 쐈잖아요. 그래서 다 타버렸잖아요. 뭐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지붕에다 물 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쏴봐야 여기까지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농증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들어가려면 그 정도 압력이라 저번에 말했죠. 본인이 세게 풀거나 엄청 들이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균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손 힘으로 이 주사기를 펌프질 해가지고 그 압력 갖고서 여기를 뚫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축농증 있을 때는 여기를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 들어가고요. 코 안에 있는 지저분한 찌꺼기들, 후비고 풀지 말라면서요. 대신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풀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시린지를 펌프질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좀 닦아주자. 그러고 나면은 물이 고이면 풀어도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물어보시는데 풀어도 되면 안 돼요. 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는 먼지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척한 다음에 고개 숙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떨어지게. 귀찮죠. 그래도 그게 여러분의 코를 위해선 제일 좋은 방법일 거다. 제가 듣는 것 중에 세척했더니 머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머리가 아파요. 특히 수술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수술은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이빨처럼 스케일링 해놓으면 새살이 드러나면 물이 닿으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시려요. 그래서 세척액을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나 데워서 해야 돼요. 상온에 있는 물 그냥 마시면 별로 안 뜨거운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온에 있는 물은 여러분 냉수예요. 우리가 상온에 있는 물을 냉장고에 탕에다가, 목욕탕 탕에다가 받아놓잖아요. 그럼 이게 냉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 추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온도를 꼭 맞춰야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셔가지고 또 뭐냐면 귀가 멍하다 그러세요. 지난번에 말했죠. 귀, 눈 다 축농증, 다 하수가 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농증, 이 세척액을 세게 하게 되면 코의 맨 뒤쪽에, 이렇게 코의 맨 뒤쪽에 이런 데가 이제 이관이라고 하는데요. 귀랑 연결된 관이 있거든요. 이걸 타고 이게 물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은 꼭 참고 하셔야 돼요. 숨 참지 않고 하시면 귀로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까를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나오냐고.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코는요, 저 맨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코는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면서 여기 비중격이 오른쪽에 좀 나는 막이요, 여기서 보통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면요 내려가는 게 맞거나 여기 고에다 나오는 게 맞지, 이게 반대편으로 돌아가기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되고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물은 앞으로 나오던 아래로 나오던 빠져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거 반대쪽으로 돌아 나오지 않았다에 대한 것도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은 세척은 본인이 불편하면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빨에서 이빨 닦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눈에다가 막
안약을 계속 생리션을 뿌려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알지만 눈병 걸리면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거기다가 생리수용소 막 뿌린다고 눈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좀 눈곱이 많이 끼면 그런 걸 완화시키고, 건조하면 그런 걸 완화시킬 용도는 되겠지만, 야, 생리수염수로 눈을 닦아가지고 눈병을 낫게 하겠다는 것만큼 어찌 보면은 너무 과대한 희망을 주면 안 되고요. 코도 그냥 세척할 때는 내가 부족한 걸 좀 도와준다의 의미로 저는 살살 하는 걸 권해요. 세게 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수술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 세척은 좋은 방법이긴 하되,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본인한테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좀 고민해보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